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29가 조용한 호숫가에 가서 글을 쓰고 싶어요. 여기서는 문법 아서어서 여서의 두 번째 뜻을 배웁니다. 우리가 18가에서 배웠던 아서어서 여서는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거였죠. 여기서는 일이 일어난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서어서 여서가 붙은 그 동사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같이 활용되는 걸 한번 볼까요? 아소어소요소가 활용되는 거는 1번 의미의 뜻일 때와 같습니다.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활용되는 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 오로 끝나는 그런 동사인 경우에는 아서를 붙이고 동사의 어간이 아나 오가 아닐 경우에는 어서를 붙입니다. 뭐뭐 하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 같은 경우에는 아나 오로 끝났기 때문에 아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오다 같은 경우에는 오에다가 아서를 붙이는데 오아서가 되기 때문에 와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줄어들어서 와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찍다, 뭐 사진을 찍다 할 때 찍다 하면은 어서를 붙여서 어서, 배우다 할 때도 아나오가 아니기 때문에 어서를 붙여서 배워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나오는 거죠. 공부하다. 공부하여서, 그죠? 여서를 붙여서 공부하여서, 하여가 해로 바뀐다 그랬었죠. 그래서 공부해서. 요리하다도 요리하여서 요리해서. 운동하다도 운동하여서 운동해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는 쓰다, 뭐 글씨를 쓰다, 뭐 이럴 때 있죠. 쓰다에는 이 활용이 될 때는 한국어에서 의가 자주 탈락이 됩니다. 탈락된다는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가 없어지고 어서가 붙어서 써서. 돕다는 비읍이 여기서는 오로 바뀌었습니다. 우로 바뀐 게 아니라 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서가 됩니다. 아서가 붙어서. 그 다음에 걷다는 디귿이 리을 바뀝니다. 그래서 걸어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된 그 동사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을 연습해 봐요. 여러분들 각자 해 보시고요. 뭐 써보시거나 하시고 잠깐 이거를 동영상을 멈추고 해 보셔도 됩니다. 해 보시고 저하고 한번 맞춰 보세요. 저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니까요. 일단 제가 만든 거를 같이 읽어 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거예요. 가서죠. 도서관에 먼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는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요. 아, 여기 참 좋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 섬이에요? 아니면 어디 바닷가예요? 어디 도시예요? 근데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낼 거예요. 어디 여행 갔어요? 아니면 어디 좋은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돌 만났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친구에게 보낼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리를 열심히 배워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배우는 게 먼저죠. 배운 다음에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볼 거예요. 한국 공부 안 해도 한국 드라마 볼 수 있죠. 자막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어를 잘 하면은 한국어로 대사 나오는 게 더 재밌게 들리겠죠? 네. 그 다음에 비빔밥을 요리해서 어머니와 같이 먹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비빔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먹겠다는 얘기예요. 매일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매일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날씬해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써서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보낼 거예요. 뭐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도와서는 아버지를 도와서 집 청소를 했어요. 누구누구를 도와서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를 했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빨래를 했어요. 뭐 동생을 도와서 뭘 해요? 뭐 청소를 했어요. 뭐 심부름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걷다 걸어서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서 갈 거예요. 걸어서 간다는 얘기죠. 걸어서.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번 휴가에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사람들 바닷가에 가면 사진 많이 찍죠? 요즘에는 바닷가 아니고 어디 가서도 사진 많이 찍어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상회의를 해야 해요. 화상회의 뭐예요? 영상회의.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비디오 컨퍼런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죠. 무슨 줌이니 무슨 또 MS에서 제공하는 또 무슨 구글 미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한국에도 네이버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낚시할 거예요. 그렇죠. 바다 낚시하는 거죠. 고기하고 당근, 시금치를 사서 김밥을 만들 거예요. 자, 김밥에는 밥이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당근, 시금치, 그 다음에 뭐 사람들 깨소금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김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노란무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참치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참치김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사서 김밥을 만들 거예요. 그런 거죠. 추석 연휴에 한국어 문법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줄 거예요. 자, 이거 제가 했던 것 같은 거네요. 추석 연휴. 연휴라는 건 뭐예요? 휴일이 연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뭐 거의 한 10일쯤 됐었어요. 10일. 엄청 길죠. 보통, 그리고 또 한국에서 설 연휴라 그럴 때는 한 5일 정도나 한 일주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합쳐서 한 일주일 정도도 쉬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조용한 호숫가에 가서 글을 쓰고 싶어요. 호숫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이 표가 있는 거는 따로 제 설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가서 글을 쓰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죠? 조용한 데 가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글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해요. 섬 알죠? 섬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런 조용한 호숫가나 섬에 가면은 너무 조용하고 또 저녁만 먹고 나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도시인이라고 하죠. 도시에 살기에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 같은 데 경우에는 밤 12시가 되고 또 환해요. 차도 많이 다니고 뭐 불이 환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생활에 또 익숙한 분들 있죠. 복잡복잡하고 사람도 많은데 거길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호숫가나 조용한 호숫가나 섬에 가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자,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서 뜰이 있는 집을 사고 싶어요. 뜰 뭐예요? 뜰 뒤에다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자기 집 앞 안에 있는 조그만 마당을 뜰이라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뒤에서 이 설명을 할 텐데 돈을 벌어서 뜰이 있는 집을 사고 싶어요. 이거는 좋은 집인 거예요. 넓은 집. 네네. 호숫가 나왔습니다. 호숫가라는 것은 뭐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렉사이드 이렇게 나와 있죠. 호수를 둘러싼 가장자리. 그래서 호숫가의 산책로, 호숫가를 걷다,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다. 민수는 호숫가에서 낚시를 했다. 우리는 호숫가에 있는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게 나와 있죠. 별장, 뭐 렉사이드 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문으로 한번 또 나와봤어요. 호수가 정말 아름답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가 호숫가에 산책로가 있으니 경치를 감상하며 걷자.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죠? 어디 가서 호수 있으면 산책로가 있죠. 이렇게 삥 둘러서 거기 산책도 하고 중간에 의자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도 호숫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죠. 네, 뜰이 나왔네요. 뜰. 영어들은 야드. 집에 딸려 있는 평평한 빈 땅. 영어로 된 거 참조하시고요. 빈 뜰, 작은 뜰, 집의 뜰, 호텔의 뜰. 그죠? 호텔에 여러분들이 묵으시면은 호텔에도 이렇게 뜰이 있죠.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고, 뭐 정원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호텔의 정원. 그 다음에 뜰을 가꾸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기 나왔네요. 정원, 가든. 우리 집의 뜰에는 여러 채소가 자라고 있다. 어머니께서 봄날을 맞아 뜰을 아름답게 가꾸고 계신다.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는 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무도 가꾸고 잔디도 가꾸고 화초도 가꾸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대화문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옥의 뜰이 매우 예쁘구나. 그래, 여기서 사진 찍자. 자, 한옥 뭐예요? 한국의 전통 가옥이죠. Traditional Korean House. 그래서 그 한옥에도 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뜰이 예쁜가 보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거나 여행하다가 예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사진을 찍죠. 요즘에는. 그게 요즘에 유행입니다. 어서 여서를 넣어서요. 지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문이 조금 약간 긴데요. 제목은 나의 하루라고 정했어요. 나 자신의 하루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하루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이걸 보신 다음에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읽어 보세요. 제가 쓴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저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 50분에 일어나고 주말에는 7시에 일어나요. 자명정이 울려서 잠을 깨워요. 7시 30분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8시에는 커피를 마셔요. 강의가 있는 날은 8시 45분에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가요. 강의가 없는 날은 제 방으로 와서 컴퓨터를 켜요. 12시 30분쯤 점심을 먹은 후 근처 공원에 가서 산책해요. 2시쯤 집에 돌아와서 커피를 마셔요. 3시쯤에는 헬스장에 가서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수영도 해요. 7시에는 저녁을 먹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자, 근력 운동은 제가 근력 운동 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영어로 뜻을 써놨어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일정한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뒤에 제가 단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깨워요. 깨우다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헬스장도 뒤에다가 설명을 붙였어요. 앞에 나왔던 일정한 이거는 일정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정하다 형용사인데요. 여럿의 양, 성질, 상태, 계획 등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 변동이 없고 꾸준하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steady, consistent. 반대 뜻은 그래서 불규칙하다, 변덕스럽다 이런 거예요. changeable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쓰이는 말은 일정한 계획. 계획이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항상 일정하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일정한 상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양, 일정한 속도, 뭐 이럴 수 있어요. 일정하게 유지하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약속 시간을 잡을 수 없었다. 그렇죠? 이 뜻은 제가 퇴근 알죠?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거죠. 회사를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때 일이 끝나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5시, 오후 5시, 내일은 오후 6시, 또 그 다음 날은 오후 7시, 또 그 다음 날은 오후 8시. 매일매일 시간이 달라요. 그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아서 뭔가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대화문 한번 볼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쉬워요. 맞아. 이럴 땐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 지난가인가요? 지난가 28강가에서 나왔었죠? 일교차라는 말. 일교차가 심하다. 하루 중에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 간의 그 차이가 10도 이상 되면 사람이 잘 적응을 못한다 그러죠. 감기 같은 거 걸리기 쉽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감기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깨우다도 나왔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명증이 울려서 깨운다 그랬어요. 잠들거나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가게 하다. 뭐 여기서는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우다는. 그래서 잠을 깨우다, 마취해서 깨우다, 술에서 깨우다. 어머니께서 자고 있던 나를 흔들어 깨우셨다. 피곤해하는 남편을 깨우는 내 마음도 좋지만은 않았다. 다 좋은 예문들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헬스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뜻풀이 여기다 넣어놨는데, 뭐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거예요. 몸을 단련하거나 몸매를 가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동 기구나 시설을 갖춘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 시설, 헬스장을 다니다, 헬스장을 등록하다, 헬스장에 가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그는 퇴근 후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 그 체육관에는 최신 장비를 갖춘 헬스장과 수영장, 실내 운동장이 있었다. 자, 대화 한번 볼까요? 너 요즘 밥을 적게 먹는 것 같아. 헬스장 담당 직원이 식사량을 줄이라고 해서 네, 다이어트라 그런 거죠. 너무 좀 약간 살이 찐 모양인데요. 그래서 좀 적게 먹으라고 식사량을 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해서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